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는 수도가 크고 도시는 견고하며 성벽이 높다. 하지만 역사에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존재가 있습니다. 도시도 없고 성벽도 없고 지켜야 할 수도조차 없었던 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이 되었던 문명. 바로 징기스칸이 만든 초원 제국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압도적인 병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가장 강하게 만든 것은 고정된 수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문명은 정착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성벽을 쌓고 수도를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왕조도 로마 제국도 중동의 제국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는 곧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수도가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 수도는 권력의 중심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적은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지면 됩니다. 수도를 무너뜨려라. 그 순간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초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 존재했습니다. 끝없는 평원, 끊임없이 이동하는 가축, 그리고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동했습니다. 그들에게 수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이동하면 그곳이 중심이 되었고 필요하다면 다시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농경 국가의 전쟁은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도시를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수도를 방어합니다. 하지만 초원 제국은 달랐습니다. 지킬 것이 없습니다. 수도도 없고 성벽도 없고 고정된 거점도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혀 다른 전쟁을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전쟁. 적이 공격하면 사라집니다. 적이 방심하면 나타납니다. 그들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된 수도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방어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도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도시는 느립니다. 발전이 늦고 군대 이동이 느리며 정보 전달도 늦습니다. 하지만 초원 제국은 다릅니다. 열정이 빠르고 이동이 빠르고 정보가 빠릅니다. 그들은 항상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멈춰있는 적보다 항상 먼저 도착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속도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가 없으면 약한 것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수도가 없는 제국은 무너질 중심이 없습니다. 적이 공격해도 파괴할 핵심이 없고 점령해도 끝낼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 결과 초원 제국은 끝나지 않는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적은 이길 수 없고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는 과거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중앙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조직은 강해 보이지만 한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반대로 분산된 구조, 유연한 시스템, 빠른 이동, 이것을 가진 조직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분산형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초원 제국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초원 제국이 강했는지. 그들은 성벽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강했습니다. 그들은 수도가 없어서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계 최초의 정보 네트워크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강한 병력일까요? 더 좋은 무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먼저 아는 자가 이긴다. 13세기 세계를 뒤흔든 초원 제국은 도시도 없고 성벽도 없고 고정된 수도도 없었던 제국.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고 가장 정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징기스칸이 만든 정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제국은 정보 전달이 매우 느렸습니다. 중원의 왕조도 이슬람 제국도 유럽의 왕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령 하나를 전달하는데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전장의 상황은 이미 바뀌었는데 수도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통 제국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초원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야마, YAM. 야마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생명선이었습니다. 수도원 곳곳에는 중계 거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마다 준비된 말과 인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전달자가 달려오면 즉시 다음 말로 교체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하루 수백 킬로미터의 정보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지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적이 움직이기 전에 알고, 적이 준비하기 전에 포착하고, 적이 대응하기 전에 끝낸다.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전쟁의 흐름에 완전히 바뀌어왔던 것입니다. 기존 국가들이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몽골은 이미 다음 전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정보 시스템이 강력했던 이유는 단순히 빠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사 시스템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단순히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찰, 즉각 보고, 보고 즉각 판단, 판단, 즉각 이동. 이 과정에서 지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몽골군의 압도적 기동력의 본질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단순한 영토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연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동쪽의 소식이 서쪽으로 전달되고 서쪽의 명령이 동쪽으로 전달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13세기에 세계 최초의 글로벌 네트워크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인터넷, 데이터, 통신망, 이 모든 것은 몽골 제국이 만든 원리와 같습니다. 빠르게 연결하고 즉시 반응하고 흐름을 장악한다.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왜 그렇게 강했는지. 그들은 단순히 싸운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았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칼의 제국이 아니라 정보의 제국이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이다. 이 정보전 전쟁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국가였습니다. 정찰, 보고, 결정, 이동으로 즉시 결행합니다. 지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를 마을 잔등에 싣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즉시 행동. 이것이 진짜 몽골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